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세금 판다 시즌2 9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두 개의 강의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강의 잠깐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결산의 흐름과 순세계 잉여금까지의 설명을 짧게 복습해 주신다면요.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은 6월달 결산검사를 거쳐서 8월달 예결을 통과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서가 나오면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사실 실질적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돈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시 사고 2월, 계속비 2월은 완료가 안 된 사업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완료가 되고도 남은 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네. 자치단체별로 약 5%에서 10%까지 남기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순세계 잉여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예산은 누가 편성하는 건가요? 교과서에는 따르게 돼 있으나 현실은 공무원들이 다 짜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돈을 써야지, 이렇게 결산서를 써야지,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약간의 개입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공무원이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전이 돼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지방재정법 3조 1항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예산을 짤 때도 주민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근거가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이 모든 것들을 공무원분들이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신규 사업과 물가 상승률 정도를 플러스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복리 중진을 구태여 노력을 안 해도 예산서는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복리 증진, 사실 주민들한테 이게 복지로 이익이 될 거다라고 판단은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지시를 해야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만 하더라도 네. 기재부 장관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중지돼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치 쪽에서 결정을 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장관이 관료가 그걸 거부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방정부에 가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모 장관님께서 홍남기 장관이죠. 홍남기 장관이 사실 청와대에서 결정한 내용을 계속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치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으로 결정한 부분들을 현실화시켜주는 기술자에 불과한 장관이 정책 자체를 거부해버린다라고 하는 건 이 정부가 지금 생각을 달리 가고 있는 장관을 왜 계속 데리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상황이 지방정부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만 보더라도 재난지원금만 보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다 다르게 예, 집행하고 물론 있죠. 예산의 규모가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범주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가고 어떤 데는 저렇게 가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따져보지도 않았죠. 그럼 실제로는 이 주민분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은 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들어보면 잘 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명목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경진대회로 갔죠. 일정 금액을 띄워주면서 그 돈 안에서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질돼가지고 자치단체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의 수건사업들, 주민들 수건사업들을 빙자해서 그런 사업들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업들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는 경진대회처럼 열어서 요 정도 예산 가지고 너네가 필요한 거 한번 해봐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제대로 정식 예산 편성 과정에 잘 참여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정부에 가면 40대 배 나온 아저씨가 예산을 짜고 있는데 노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 것이며 여성의 어려움, 청소년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회관은 저 외진데에 다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은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됐죠. 특히나 유스 호스텔 봐보십시오. 저 외진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적자에 허덕이는 거예요. 외국의 유스 호스텔은 관광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북적거리는 거죠. 이것은 참여예산 이런 것들을 바로 반증을 해서 보면 전혀 무관하게 공무원 머릿속에서 탁장인정 속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그 기관들, 기구들이나 어떤 건물을 사용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의중이나 어떤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게 집행되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 간은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많은 시골에서는 신호등 주기가 길어야 됩니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외국인들은 중학생들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갑니다. 본인들에 의해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왜냐 청소년들도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을 직접세만 생각하는데 간접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듣고 있질 않죠.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진짜 정말 참된 의미의 주민참여 예산을 실행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의 예산의 편성 권한을 일부 내려놓으라고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누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하고 함께 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다리를 여기다 지금 이렇게 놓는 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을 같이 해야죠. 시민들이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단체장이 되면 공무원들에 둘러싸여서 시민을 등한시하고 가는 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럼 단체장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초에 딱 한 번만 하고 예산 편성할 때 말입니다만 또 하나 주민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죠. 완전하고도 완벽한 지방정부의 예산을 다 보여줘야 될 것이고 연초부터 거기에 대한 훈련과 계획을 다 듣도록 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업도 다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고 2년 이상 활동을 보장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강에서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민분들의 의견이 진짜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실제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추가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잘 살펴보시면 주민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민과 같이 가는 거죠. 자기를 뽑아준 주민과. 근데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일을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얼마나 잘하고 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산 감시를 통해서 단체장분들도 반성하시고 또 지방의회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마지막 코만 다시 따면 어떨까요? 약간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시는 분